안녕하십니까. 생체 모방형 복합재료 설계과제 5조 발표자 송시환입니다. 저희 조는 연잎이 가지는 소수성을 모방한 생체 모방형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를 설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목표에 앞서 설계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의 착빙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기후에 따라 착빙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공통적으로 착빙 현상이 발생합니다. 착빙 현상이란 안정된 대기에 존재하는 관냉각 상태의 물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만나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하여 항공기에 달라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착빙은 리딩 엣지 부분에 우선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착빙 현상이 발생하면 얼음 표면의 불균질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고 그로 인해 양력이 감소되며 추력이 저하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체 표면의 얼음덩이가 엔진으로 공기 유입을 방해해 출력을 감소시키거나 엔진을 파손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잉사의 항공기가 과거 운항 도중 생성된 얼음덩이가 코어에 유입될 때마다 5초간 파워를 잃는 현상도 발생했으므로 제작상의 큰 결함은 아니지만 착빙 현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 과제의 최종 목표로서 항공기 리딩 엣지에서 구조 재료를 사용하는 알루미늄의 표면에서 착빙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연립 구조를 모방한 초소수성 특성을 갖는 복합 재료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젖음성을 제어하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젖음성이란 어떤 액체가 고체 위에서 퍼지는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체 표면에 액상이 존재한다면 고체, 액체, 기체 3상이 만나 3개의 계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각각의 계면 에너지 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액상이 퍼지며 접촉각이 나타납니다. 고체와 액체 계면 그리고 액체 기체 계면을 이루는 각도를 접촉각이라고 하는데 접촉각이 작을 경우 젖음성이 좋다고 평가하며 접촉각이 클수록 젖음성이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영스 이퀘이션에 의한 표면 에너지와 접촉각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고체 재료는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을 갖지 않고 표면에 거칠기가 존재하므로 접촉각 또한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외제르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R은 가정된 면적과 실제 면적의 비이며 세타 W는 거친 표면에서 측정된 접촉각입니다. 위 식에 의해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미끄러운 표면에서는 접촉각이 작고 거친 표면은 접촉각이 클 것입니다. 연잎은 표면이 초소수성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전혀 젖지 않고 물방울의 형태로 맺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과 고체 재료의 접촉각이 60도보다 크면 소수성, 30도보다 작으면 친수성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잎의 경우 접촉각이 150도로 초소수성을 갖습니다. 이는 연잎의 표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미세 돌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돌기의 폭은 5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높이는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며 이 돌기에도 더 작은 솜털이 있어 표면의 거칠기가 매우 높게 유지되며 초소수성을 갖는 표면이 형성됩니다. 이에 저희 조는 기존 알루미늄 구조 재료에 연잎의 초소수성 표면 구조를 적용한 설계를 통해 착빙 현상을 방지하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강화제 시트에 알루미늄 기질을 함침시켜 복합 재료를 형성한 후 표면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을 통해 표면의 거칠기를 매우 크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초소수성 표면 구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강화제로는 티타늄 다이보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루미늄 기지의 티타늄 다이보라이드 세라믹 강화제를 선택하였는데 세라믹 강화제로 티타늄 다이보라이드를 선택했을 경우 고융점, 고경도, 고탄성계수, 내마모성, 내식성, 열안정성 등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유지 시 알루미늄의 젖음성이 우수하고 알루미늄과의 반응성도 낮아 복합재 제조 공정 중 티타늄 다이보라이드와 알루미늄 1050은 금속 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아 알루미늄 합금 강화제로서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티타늄 다이보라이드 1050 알루미늄 소수성 복합재 공정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자면 표면부의 일정 깊이까지 라미네이트 구조를 형성한 후 표면에 알루미늄을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그루브를 형성해 소수성을 부여합니다. 우선은 표면부의 일정 깊이까지 라미네이트 구조를 얻기 위한 공정으로 기존 금속 간 접층 복합재 제조 시 적용되는
확산 결합 대신 금속 세라믹 간 복합재 형성 시 강화제 모양, 분율 조절이 용이한 멜트 인필트레이션 공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멜트 인필트레이션 공정에서는 고압이 필수적이지만 티타늄 다이보라이드와 알루미늄의 저듬성이 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필요한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날개의 수직응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재 전체를 라미네이트 구조로 제조하지 않고 티타늄 다이보라이드 프리폼을 형성할 때 표면부의 일정 깊이까지만 시트를 위치시키고 이하로는 1050 알루미늄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복합재의 표면부에서 알루미늄을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표면의 그루브 구조를 형성시킵니다. 그루브 구조를 형성하면 그루브에 에어 쿠션이 형성되어 소수성이 증가합니다. 그루브의 깊이, 너비의 비가 1대1에 가까워질수록 솔리드 베이퍼 접촉면이 커져 상대적으로 솔리드 리퀴드 접촉면이 작아져 소수성을 띠는 원리입니다. 그루브의 깊이, 너비 값이 1.0을 초과하게 되면 물과의 접촉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재료에 따른 최적 깊이, 넓이 비를 실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계한 티타늄 다이보라이드 강화 알루미늄 기지 복합 재료는 초소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물의 젖음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설계 목표인 리딩 엣지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을 대신해 구조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항공기 위에 극지방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용 차량 또는 장비의 동결 방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소수성 표면 특성을 띠기 때문에 착빙, 동결 방지 이외에도 오염을 최소화하고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되는 구조재료의 특성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설계는 항공기의 리딩 엣지 부분의 착빙 현상을 방지해 착빙에 의한 공기 흐름 방해, 엔진 출력 저하 및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칫하면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고장을 줄여 엔진 수리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져 경제적인 이윤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영구적 설계 구조로서 전처리나 후처리가 필요 없다는 점이 효율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앞서 발표에 길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보잉사의 787 모델의 경우 복합 소재 50%, 알루미늄 20%, 티타늄 15%의 소재 구성을 가집니다. 비행기 동체 부분에는 무게 대비 강성비가 뛰어난 카본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데 리딩 엣지 부분은 버드 스트라이크, 우박 같은 충격이 주어질 경우 위험이 큰 부분이므로 충돌에 약한 복합 재료 대신에 충돌에 비교적 강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